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용사저씨,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는 정말 이 시기가 굉장히 기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정치인들이 보통 일반적일 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절도 받고 뭐 꼭 좀 부탁한다고 와서 악수도 신청하고 그래서 좀 국민이 우대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가장 즐기셔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드네요. 지난 일요일 날 너구리님한테 맥주 한잔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했습니까? 예. 예, 제가 전화 못 받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투표 공관에서 제가 참관인으로 투표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가지고 전화를 무금으로 이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데. 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저처럼 이렇게, 맥주나 마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국을 하고 있던 우리 너구리님. 그래, 그 참관인으로 일을 했는데, 이번 재외국민 투표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한 80%, 70% 이상 되는 것으로 느껴졌고요. 그렇게나 많았어요? 예. 그리고 열기가 좀 뜨거웠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막 오세요. 그러니까 제외 선거 등록을 하셔야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몰랐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투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투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함부로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걸 정리를 제가 좀 하면은 우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죠. 투표를. 그러니까 비례대표나 대통령 선거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한국의 주소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 유학생이라든가 잠깐 사업차 출장을 왔다든가 관광을 왔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 비례대표 투표, 대통령 투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권자 등록을 매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충청도에 사는지 또 이사 가가지고 경상도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투표를 하시는 재외국민은 매번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나 대통령 선거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그게 계속 지속됩니다. 요 점을 좀 강조를 못했나 봐요. 우리들이. 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나 어디 영국이나 이런 다른 데서 투표를 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서 또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투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등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안 되지. 우리 재외국민 투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미 랄리 같은 경우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4월 1일까지 한 거죠. 네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틀란타 영사관에서 이제 알라바마,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제외 공간 투표소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제일 높았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요? 투표율, 투표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 저희가 그 한인회 차원에서 투표하시라고 등록증을 들고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모이시는 곳들을 많이 방문해가지고 권유를 드렸던 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구리님이 봤을 때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3시간 반 걸리신 분인데 아팔라치안 산맥에서 오셨더라고요. 테네시 쪽인지 애쉬빌 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실 때 3시간 반, 가실 때 3시간 반, 한 7시간을 길거리에 쏟아부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틀란타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틀란타가 5시간 걸리신대요. 그래서 오며 가며 10시간이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경이롭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국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고쳐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3시간, 네, 4시간 운전하게끔 맞아요. 만드는 이러한 제도 자체를 고쳐서 좀 더 쉽게 맞아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온라인으로 할 수 개선해야 됩니다. 있게끔 예. 만들어야죠. 네. 그럼 네. 언론에서 나온 재외국민 투표율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3시간, 아, 4시간, 5시간 운전해야만 하는 이런 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음. 62.8%. 이것도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보통 국회의원 선거는 낮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죠. 대통령 선거보다. 그런데도 이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미국 전체로는 55.3%. 이것도 최고 기록이고 이 동남부 투표율은 49.9%로 이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 동남부에서 일을 했던 너구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이런 점을 우리 한국에 계신 유권자 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무래도 좀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과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가 30%가 꾸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6, 70%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런 것이 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희님, 오늘 특별한 손님 방문해 주셨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번에 조국혁신당 창단 선언의 미주 교수님들의 지지 성명을 207명의 교수님들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신 미시간주의 로체스터에 위치한 오클랜드 대학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신선우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네, 교수님께서는 이 음. 단순히 그 교수님들을 다 연락을 해서 지지 성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 이 해당 성명서를 직접 보내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 정말 쉽지 않은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셔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게 되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는 조국 현 대표죠. 현 대표가 한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섰다가 본인의 지은 죄에 비해서 받은 그 형벌이라고 할까 그런 게 너무 지나친 게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동정이나 그런 연민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그분의 후원 회장 같은 것을 맡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조국 대표도 누누이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모펀드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많이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의 입시 비리나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너무 가혹한 그런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좀 짠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의 지지랄까 이런 게 굉장한 그런 돌풍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상류 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계급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이나 하류 계층들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거든요.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서울대 교수로서 잘 나가고 또 뭐 장관도 하고 청와대에서 정권의 핵심 부위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 하류 계층에 대한 그 연민이랄까 이런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마음 같은 게 상당히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우선 듭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조국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뭐 이렇게 끌어내리자 이렇게 강하게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싸워 나가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책 개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서구식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 안 알려졌고 그냥 막 윤석열이랑 싸우는 것만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점을 많이 믿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집권당 윤석열 정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을 펴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행복해 하다면 사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용과 반작용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에서 정확한 어떤 조국 혁신당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국 대표 자체가 일단은 그런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많이 개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조국 대표한테 그렇게 가했던 검찰의 어떤 이런 검찰 정권의 그런 가혹함이라 그럴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기소조차도 하지 않은, 수사조차도 하지 않은 이런 어떤 그런 그 불공평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가장 큰 음,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은 지금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음, 이건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못할수록 음. 조국 혁신당의 인기나 어떤 돌풍은 커질 것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결국은 투표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일인데, 사실은 비례대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례대표가 지금 46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뭐 거의 한 3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예측을 한데 한 30% 이상 지지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석수가 보통 한 14석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국민들의 투표 행위로 이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고, 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지금 제외 국민들 투표는 다 이미 끝났지만은 여기에 계신 제외 국민들이 한국에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친지나 가족 아시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결집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실질적인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득표수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그러면 교수님은 네. 이번에 지금 저희가 투표율이 지금 높게 지금 책정이 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일단 제외 네. 동포 투표율만 봐더라도 네네.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참여율, 야, 우리 같이 투표하자, 뭐 이런 열기들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데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들이 많이 작용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비하면은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그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기자회견이랄까 이런 것 자체도 그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너무도 이렇게 빈도나 횟수에 비해서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영수회담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니까 그 전에 정권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불통이다. 소위 말해서. 그런 게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민들이 정권 뭐 중간 평가에서 심판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는 게 정말 쉽지 음,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네네. 미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이제 엄청나게 넓은 나라에다가 그렇죠. 또 그렇죠. 그분들을 다 연락처를 또 어떻게 알고 계신지 어쨌든 그 과정이 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저도 이건 뭐 제가 본래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번 일을 어떻게 시작한 계기는 우연한 계기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우연하게 그 북미 한인 대학 교수 총남이라는 책자가 그 2000, 지금부터 한 10년, 약 한 12년 전에 그 발간된 책자가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이제 한국 그 교수님들 이제 그 이메일 주소가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500분 정도 그 수록된 책을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돼가지고
또 마침 그때가 이제 2월 말경인데 2월 말경에 또 저희 학교가 이쪽에는 이제 봄방학을 일주일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봄방학 일주일 동안에 조국 신당이 이제 창단된다 그러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교수님들한테 한번 보내보자. 조국 혁신당에 이번에 한번 지지를 보내서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양당 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는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 체제의 어떤 한번 균열을 한번 바꿔보자. 균열을 한번 내보자. 이런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이 책자 자체가 발간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드리는 수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받고 저한테 다시 회신해준 그런 비율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낮았어요. 만약에 제가 최신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이제 총 208명의 교수님들이 이제 그 지지를 한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오늘까지. 그런데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된 정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이제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또 교수님들이 또 연락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중간에 또 이제 그 연락 되신 분 중에서 내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하실 거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또 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주일만 하겠다고 처음에는 결심을 했지만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이런 작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 중에서도 이제 그 미국에서 사실 한국 교수로 생활하신다는 게 사실 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관련 학과에서 또 서비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으시니까 사실 이런 일에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쓰실 어떤 그런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많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shin@oakland.edu 예, 여기로 혹시 네. 이메일을 교수님들이 보내셔도 되고 또 이걸 아유, 방송을 본 분들이 제가 네. 아는 교수님은 동참을 하실 거다 하면은 이 이메일 주소를 좀 드리면 계속 동참을 그렇죠.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조국 대표님한테 전달이 됐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교수 분들의 선언이 사실 제일 먼저 지지 선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SNS로 조국 대표님한테 처음에 이제 그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한 5, 6명 정도 됐을 때 초창기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창당 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3월 3일쯤에 그때 이제 SNS에서 그분이 이제 올리면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 당 관계자들도 알게 되고 지식인들도 또 이렇게 SNS 하신 분, 텔레그램이나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 후로는 이제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게 아마 3월 한 중순경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13일인가 아마 그 정도에 오마이뉴스에 이제 이게 실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수님들 지지 선언하신 분들이 한 118명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한국에서 기사를 보고 역으로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이런 기사를 떴다. 그래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힘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크구나. 예,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런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이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되기까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어떤 그런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대표지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워를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놓치기 싫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기득권과의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이 조국 신당이 이렇게까지 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파워를,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거죠. 죽어도 놓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이나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의 한 소속이지만은 사실은 준사법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한 이런 지금 어떤 불이한 어떤 행태를 사실 우리가 많이 비난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법원 사법부도 사실은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고쳐야 될 관행이나 불의의 관행이라 그럴까 이런 게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과거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또 고위 법관들에 대한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그 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동료 법관들이 다 무죄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 카르텔, 법원 카르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의 사실 대상이죠. 사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어떤 그런 과거에 중앙정보부라든지, 그건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정보원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안기부라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군 쪽에는 보안사라고 그러죠. 보안사, 기무사, 지금 현재는 기무사. 이런 권력기관들이 사실은 민주화와 동시에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죠. 제도적 개혁이 비록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검찰과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처벌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국회의원 수를 정말 받아가지고 이런 개혁에 정말 선봉에 서가지고 정말 민주당과 이렇게 정말 어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개혁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큽니다. 예.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네.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럴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뭐 150석, 국민의힘당이 뭐 120석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정확한 몇 명 이런 건 말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희망사항 말고 좀 예. 희망사항. 희망사항은 조국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석이 넘어가지고 개헌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금상첨화겠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 국회에서 180석을 몰아줬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런 비난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80석 이상만 받아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200석을 넘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10년은 너무 길다. 이런 구호에 걸맞게 어떤 혁명에 가까운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200석이 넘으면은.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180석만 넘어도 성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희님은 아직도 국민의힘당이 90석 예상을 하시나요? 네, 사실 그전에는 희망사항이었는데요. 그래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여전히 60석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이. 60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사교 씨는 이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저는 유튜브 팟캐스트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 인류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몇 번 예견을 해가지고 100% 가깝게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우리가 장난 비슷하게 한번 예측해보자 했는데 그때는 아직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폭망도 없고 대약진도 없을 거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꿔야 되죠. 분명한 것은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제3신당이 약진을 분명히 할 것이고, 민주당도 조금 아마 줄을 것이고, 국힘당은 더 많이 줄을 것이고,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이건 예측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몇 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런 경향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로, 예, 예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0%. 아니, 난 지금 100%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대로 저는. 너무 이제 그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이제 국민의힘당은 줄어들 것이고요, 민주당은 좀 늘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일은 해가 뜨고요, 비가 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많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너무 좋고 다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그냥 기대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은 한국의 지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꼭 투표해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게 그나마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서 어떤 조금이라도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음, 교수 측에서 네, 좀 이런 목소리를 내주신다는 게, 그전에는 좀 그런 불의가 있거나 할 때도 침묵하는 집단이 엘리트 집단인가 그렇죠.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 예, 정도로, 예, 이거 올바른 얘기를 이 집단에서 해줘야만 국민들이 좀 판가름하게 좀 수월할 텐데,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그 신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서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지성인들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감사하고 고맙다는.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시고, 예. 또 학자로서 정치적인 네. 입장 밝히기가 꺼름직할 거라고 아, 생각되는데, 일반인도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맞습니다. 207분, 208분이 또 예, 예, 같이 저도 서명을 해주신다는 거, 그분들께도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100% 동의합니다. 100%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개인 어떤 그런 소신을 피력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고,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정권이나 군사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이런 서명 하나 잘못해가지고 자기 그냥 직업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맞아요. 그런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데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 있는 행동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네,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네, 학생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 온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네,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네, 참여를 하고 네, 이렇게 네.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우연하게 그냥 교수님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재 박사를 마치고 그 포스트닥이라고 그러죠. 포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박사지만은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대상에서 저희가 이제 포함 못 시는 게 조금 아쉽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까지 다 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한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조국의 중요한 현안이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다 총괄해가지고 연대를 하면은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용기 있는 네. 행동. 신 교수님과 더불어 이제 207명의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